안녕하십니까, 왕성환입니다. 88만 원 세대. 언제부터인가 이 말은 이 시대, 20대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대를 연구하고 그들이 당면한 사회 문제에 주목한 한 경제학자가 쓰기 시작한 이 말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EBS 교육지도석,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인 우석훈 박사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상당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저술 활동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안 바빠야 정상인데요. 예. 이상하게 요즘 조금 바빠요. 어떤 일로 특히 바쁘십니까? 일단 글 쓰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문학회나 독서회 같은 데에서 네. 이렇게 부르면은 그런 데 주로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책 읽는 얘기도 좀 하고 네. 10대 고등학생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요즘 10대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던가요? 엄마 무섭고 아빠 싫고. 근데 보면은 엄마는 예. 공부를 시키니까 예. 엄마는 무섭다게 생각하고요. 네. 아버지는 본 적이 없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물어보면은 자기들 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약간 만족스러워하는 10대들 보기가 어려워요. 예. 행복하다는 10대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엄마, 정말 따뜻하고 가까이 된 엄마가 무섭고, 그리고 자상해야 할 아빠가 싫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네들이 그 고민이나 문제점은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고 있던가요? 몇 년 전에만 해도 고등학생들 만나면은 대학만 가면은 다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학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대학에 가서 자유가 없다라는 거 이제 고등학생들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참고 버티면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알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가는 것도 재미없고 학원 안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난한 집은 학원을 못 가서 학생들이 또 좌절감 느끼고요. 보니까 네. 부잣집은 학원만 가야 되니까 진짜 너무 자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좀 놀고 싶다라는 딱 하나가 모두의 욕망인 것 같아요. 네. 놀고 싶다는 저도 마찬가지. 네요. 우리 사회가 다 그렇죠. 근데 글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꼬였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먼저 교수님 쓰신 그 88만 원 세대. 그 책의 내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88만 원 세대에 속한다는 것이 교수님의 결론이신데 어디서 이렇게 꼬인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원을 따지면 아마 IMF 경제 위기 때 한국이 바뀐 거에서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랬고 저희 형님 세대도 부자는 아니었는데 취직하기가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예. 취직을 하면은 3, 4년 월급을 모아서 집을 그때 국민주택이라고 했던 조그만 집들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20대들 잘 관찰해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하면 산모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직장 없고 결혼 없고 집 없고 20대 그렇게 보내죠. 그 변화가 이제 종합적이긴 한데 비정규직이라는 그 새로운 고용 형태가 오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취직했던 사람들은 그 정년이 보장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년은 보장돼 있는 게 점점 줄고 비정규직은 늘어나는 그 사이에 딱 지금 20대가 끼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처음에 이제 하신 말씀 잠깐 들어보게 되면 10대도 그로 인한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10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겪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는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번 그렇게 나빠지긴 하는데 좋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 기성세대도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런 노력보다는 이제 20대가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담론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내가 대학교 가도 등록금 내려갈 것 같진 않다. 그다음에 뭐 좋은 직장 생길 것 같지 않다라고 되니까 10대들도 지금 같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말씀 본격적으로 여쭙기 전에 먼저 그 88만 원 세대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 그 용어가 주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감하는 분도 분명히 많습니다만 못지않게 상당히 큰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세대라는 용어 자체가 늘 불분명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진실은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20대 일부는 상당히, 그러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금융회사에 가서 잘 풀렸다. 내지는 20대 로펌에 갔다 그러면 1억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평균이라는 개념이 그보다 낮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훨씬 높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같은 20대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희망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이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약간 잔인한 학문이죠. 예. 진실을 드러내면은 가슴도 쓰리고. 근데 그 88만 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약간 조작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전체 비율,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받게 되는 평균 임금이라는 숫자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임금인데 노동임금에서 20대가 평균적으로 받는 비율을 놓고 두 가지 곱하면 이제 88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곱하지 않으면은 119만 원이에요. 그래서 119만 원, 그 다음에 88만 원은 세전인데 곱한 숫자고요. 네. 그 다음에 세후로 실질 임금으로 하면 또 82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77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119만 원은 119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 났으니까 빨리 와서 불 좀 꺼주세요라고 해서 119만 원으로 할까 아니면은 88년에 올림픽을 상기하거나 지금 태어난 사람들 88년생이 많으니까 네.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 얘기가 100만 원 넘어가면 돈 빼기로 큰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조금 작은 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20대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에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 이들이 받게 될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평균치죠? 비정규직을 전제로 하면은 이제 88만 원이 세전으로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규직이라고 하면은 한 250에서 300 정도 될 거였는데 작년에